제1상할 때 닮음은 네 단어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삼각형의 닮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평행선과 닮음입니다. 물론 제목은 평행선 사이의 뭐 선분의 길이 이렇게 좀 길게 되어 있고 여기는 뭐 닮음 도형이 되어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세 번째가 무게중심입니다. 네 번째가 넓이와 부피입니다. 물론 비상교과서는 이게 1단원에 포함되어 있긴 합니다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선생님이 대략적으로 하면은 왜 그런지 이제 좀 알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여긴 그 닮은 도형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삼각형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설명을 하는 거죠. 특히 이제 평면 도형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각은 같고 길이는 비율이 일정하다 뭐 그런 식으로 나와 있죠. 그 정도가 나오고요. 그리고는 이제 그냥 삼각형의 닮음에 대해서 뭐가 있냐면은 SSS, SAS, AA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AA가 90%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포인트는 이거예요. 나머지 5% 정도가 아닐까 싶은데 저걸 찾아서 닮음을 발견해야 될 때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염두에 뒀으면 좋겠습니다. A에는 잘 보는데 얘는 잘 못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뭐 염두에 두고 잘 보겠죠.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삼각형의 닮음 내용이 끝나고 나면 이제 뭐가 우리 기다리고 있냐면 이게 기다리고 있는 거죠. 직각삼각형이나 직각삼각형. 이거 굉장히 유명한 모델이에요. 그래서 뭐 A, B, C 하고 맞은편을 대변을 소문자로 표현하고 각각 XY로 하고 여기를 H라고 하면 공식이 4개가 나오죠. 그죠? 어떻게 되냐면 이제 B제곱은 C제곱부터 할까? C제곱은 AX가 있죠. 이거 두 번 보면 이거까지. B제곱은 AY가 있죠. 자, 그리고 H제곱은 XY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숫자 공식이 있죠. BC는 AH가 있습니다. 이거 자체도 중요한데 공식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이것을 원리의 닮음으로 볼 수 있으면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공식을 벗어나는 질문이 가끔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좋은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AC를 주고 X를 물어보면 대답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AC를 주고 Y를 물어보면은 공식에서 찾을 수가 없잖아. 하지만 닮음인 것만 알아내면 여기 있는 모든 직각삼각형이 닮음이기 때문에 딱 하나의 비율과 딱 하나의 길이만 알면 원래 그 삼각비에서 알게 된 사실인데 길이 하나 비율 하나 그러니까 뭐 밑변 높이 빗변 셋 중에 하나하고 그 다음에 사인 코사인 탄젠트 중 하나 이거 알면 모든 걸 다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죠? 사인 값을 코사인 값을 그 탄젠트 값을 주고 뭐 그런 것처럼 그런 걸 염두에 두시길 바라고요. 이거는 피타고라스 정리가 등장하는 부분입니다. 이거 두 개를 더하면 뭐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A로 묶으면은 X 플러스 Y고 이게 A죠. 그래서 A제곱이 됩니다. 이게 피타고라스가 등장하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얘는 그 기하평균이라고 할게요. 기하평균.
선생님이 어떤 값이 이렇게 일정하게 증가하는 게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가 더하기 방식이고 하나가 곱하기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100이었다가 그 다음에 400이야. 그러면 300 차이 나니까 우리는 150씩 커졌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100, 200, 400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네. 이제 이게 그런 쪽이에요. 보세요. 밑변의 높이 y 대 h, 그게 여기서 또 이 작은 삼각형에서 밑변의 높이가 이 중간 삼각형에서 밑변의 높이가 아니라 h 대 x. 그러니까 이게 3대 4면 이것도 3대 4예요. 그러니까 3분의 4배, 3분의 4배 이렇게 일정 비율로 가는 거죠. 일정 비율로 커질 때 아까 100, 200, 400 이렇게 한 것처럼 가운데 걸 제곱하면 양쪽 걸 곱한 게 나오게 됩니다. 그게 여기 표현된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넓이죠. 그런 식의 의미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것을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러면은 삼각형 첫 번째 단어에서는 뭐 할 얘기는 다 한 것 같아요. 네. 여기에서 실전적인 얘기를 조금만 하자면 뭐랄까, 네, 이런 식으로 있으면 이게 대표식 A의 닮음이거든요. 여기가 이렇게 되게. 그러면 뭐 그러니까 A, B, C였다면 그리고 뭐 D, E였다면 저는 이런 식의 관점을 추천합니다. 이 D를 돌려서 D가 일로 오고 E가 저리로 가게 이렇게 바꿔주는 거죠. D가 일로 오고 E가 저리로 가게. 그 우리가 보기 편한 그 평행한 상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비율 따지기가 되게 좋아요. 닮음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해서 제가 노력한 건 뭐냐면 딱 보면 잘 보이는 상황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 좀 그런 데 초점을 맞췄었거든요. 네, 그런 팁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넓이 부피는 제곱비, 세제곱비여서 특별한 게 없습니다. 네, 135 이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제곱의 차이가 홀수죠. 그죠? 알죠? 1대 4대 9여서. 그럼 이제 부피로는 일 대 뭐 대 뭐죠? 7, 19, 27 빼기 8. 그죠? 세제곱의 차이. 이거 할 수 있는 순간 넓이 부피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네. 그리고 뭐 축척이라는 개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을 지도에 축소시켜서 집어넣을 때 이게 바로 닮음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1대 5만 지도가 있다 이런 걸 이제 이해하고 읽어낼 수가 있으면 돼요. 네. 또는 1하고 5만 중에서 어떤 게 지도가 어떤 게 현실일까 그런 것만 생각하시면 되죠. 어떤 게 지도고 어떤 게 현실이겠어요? 이게 현실, 큰 게 현실이고 작은 게 지도겠죠, 그죠? 그럼 지도의 1cm는 현실의 5만 cm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공중이 지금 500m가 되는 거고요, 그죠? 네, 그럼 이제 0.5km다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거기에서 이제 넓이를 물어보면 제곱을 할 필요가 있고 공이 4개가 8개가 되고 뭐 이렇게 되겠죠, 그죠? 네, 그런 것만 좀 할 수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이게 제일 단순한 것 같아요. 마지막 이 내용이. 무게중심 쪽은 사실 진짜 무게의 중심이라는 것에 대해서 감이 좀 있었으면 좋긴 하겠어요. 저는. 네. 왜 중선의 극점이 무게중심인지를 정말 와닿게 이해했으면 좋겠거든요. 그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실험이 그거죠. 삼각형을 실에 매다 놓고
그런 거 알고 있습니다. 완전 국주한 시간 왔는데. 아직 삼각형 안 보이죠? 좀 삼각형 보입니까? 너무했다. 삼각형을 놔두고 여기다가 이제 삼각형 끝에 실을 매다는 거야. 그리고 삼각형 피노로 고정해서 좀 이렇게 흔들리게. 그럼 삼각형이 이제 자연스럽게 이렇게 기울 겁니다. 이게 중선이 돼요. 그 이유는 이제 이게 같은 재질로 같은 두께가 되어 있다면 무게가 또 그 면적당 무게가 똑같을 테니까. 네. 뭐 좌우 무게가 평형을 이룰 때 멈추겠죠, 그죠? 그게 이제 넓이와 같을 때가 돼요. 근데 중선이 넓이 이루는 건 잘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넓이와 같게, 그러니까 무게가 같게 그 선이 그 중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게 중심은 점 느낌이라면 무게 중선이라고도 그런 식의 표현이 중선이 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네. 근데 그래서 그 선으로 이걸 받치면은 이게 평행하게 이렇게 놓여 있는 건데 그 선이 이제 3개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그 교점에다가 이걸 놔두면은 이게 평행하게 있을 거라는 거죠. 그게 이제 무게중심의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알면 그걸 알면은 사실 사각형의 무게중심도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네, 사각형의 무게중심. 잠깐 언급을 하고 갈까? 사각형의 무게중심은 그럼 랜덤한 사각형 하나 그려볼까요? 이걸 이제 손가락 하나 받치고 싶은 거야. 이제 어떻게 하겠는가 이런 거지. 네. 그렇다면 그 어떤 선으로 받칠 수 있는 그런 선을 한 2개쯤 찾아내면 그 교점을 넣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서 물론 여러분이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서 맞추면 되게 좋겠지만 선생님 그냥 얘기를 할게요. 여기 무게중심하고 여기 무게중심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그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넓이가 너무 똑같게 보인다. 넓이가 똑같다면 여기 가운데를 손가락 받치면은 평행을 이룰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두 삼각형이 요 끝에 시소처럼 매달려 있다고 한다면, 그죠? 넓이가 만약에 2대1이면은 그럼 무거운 쪽에 거꾸로 1대1로 가깝게 거기 손가락 받치면은, 그죠? 네, 될 거예요. 근데 그걸 또 어떻게 하시냐면 삼각형이 이렇게 나온다면 여기가 이제 무게중심이 되고 만약에 여기가 무게중심이 된다면 그걸 또 이렇게 이어봅니다. 네. 그럼 그 교점 있잖아요. 그게 삼각형을 떠받들게 될 겁니다. 그러겠죠? 네. 내가 이 선을 받쳤을 때 아마 평행을 이루고 잘 있을 거거든요. 네. 뭐 그런 식으로도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합시다. 자, 그리고 이제 무게중심이 2대1이 된다라는 걸 증명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이거 증명법은 저는 되게 여러 가지를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 교과서에서는 이제 모래시계 길이 비를 가지고 있죠, 그죠? 저 근데 말 그대로 무게, 그러니까 넓이를 이용해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이렇게 3개로 나눠볼게요. 나눠서 그럼 이제 아시겠지만 삼각형이 크게 이렇게 3개 나눠집니다. 이 삼각형, 이 삼각형, 이 삼각형 이렇게 3개. 그게 각각 이게 중선이다 보니까 이렇게 넓이가 똑같을 겁니다, 그죠? 네,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네. 그런데 이렇게도 넓이가 똑같겠죠, 그죠? 그래서 삼각형과 사각형이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됩니까?
네, 그걸 이쪽으로 바라보면은 삼각형과 동그라미가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각형이 공통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게 다 같아져서 여기 넓이가 다 똑같죠. 네. 3등분도 되고 6등분도 됩니다. 네. 거기서 이제 절반을 쳐다보시면요. 이 선이 넓이를 2대1로 가는 거 알 수 있어요. 그죠? 아, 그럼 밑변을 2대1로 가르고 있겠죠. 아, 그렇게 2대1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방식이 있습니다. 이건 넓이로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조선을 그는 방식을 선생님 보여줄게요. 자, 중선이 있고 중선이 있는데 여기에 평행하게 여기에 이렇게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그럼 모래시계가 나옵니다. 교과서에 나온 거 좀 비슷합니다. 모래시계를 이제 절반만 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냥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중점이기 때문에 여기 길이가 2배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도 2배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가 모래시계가 2대1 모래시계가 됩니다. 이렇게 증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끝까지 그어서 이렇게 비교하면 교과서 증명이 되는 거고요. 네. 자, 이번에는 보조선을 쿨하게 바깥쪽으로 그리는 거 한번 해볼게요. 저는 이제 이 방식을 좀 좋아하는 편인데 쿨하게 바깥쪽으로 보조선을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여기가 이제 중점이니까 여기가 목이 되는 모래시계 생각하면은 네, 여기가 1대1 모래시계가 되겠죠, 그죠? 1대1 모래시계인데 여기가 이렇게 중점이기 때문에 중선이니까 여기는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근데 이제 목이 여기 모래시계를 살펴봅니다. 그러면 2대1인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2대1입니다. 알 것 같습니까? 네. 이렇게 그 기준점 위치를 다르게 보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전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한번 보여줄게요. 자, 일단은 이 녀석은 선생님이 이 방식은 어떻게 변형이 가능하냐면 여기는 중선인데 여기는 3등분점 이렇게 이건 중선인데 이건 뭐 1대 30점 이렇게 했을 때 그럼 여기는 몇 대 몇이고 여기 몇 대 몇이고 이렇게 한 다음에 자, 그럼 선생님이 이제 여기의 비율을 한번 구해볼게요. 여기의 비율을 구하기 위해서는 지금 제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이 있죠. 그걸 사용하기 위해서 여기는 여기 이 선이 꽂혀 있으니까 여기는 분명히 이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만 잘 이용하면 돼요. 여기를 이용하기 위해서 여기하고 평행하게 보조선을 긋습니다. 여러분은 보조선만 적절하게 그릴 수 있으면 문제가 풀립니다. 이게 이제 달모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파란색 선이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하는데 삼각형의 평행선 역할을 먼저 하나 합니다. 거기서 이제 우리는 뭘 알게 되냐면 여기가 동글뱅이 두 개니까 여기가 1대2니까 이 동글뱅이 하나인 걸 알게 되죠. 그 다음에 모래시계의 판별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역할을 한다고요. 그럼 이제 이 모래시계가 1대1이면 알게 됐죠. 그래서 주황색의 BJP가 나옵니다. 1대1이라. 이해됐습니까? 자, 만약에 이게 궁금하잖아요. 이게 몇 대 몇에서 끊기는 건지. 그럼 이 끝이 꽂혀있는 이것은 당연히 사용을 할 수 있게 돼요. 이 조건은. 그러니까 이 조건을 사용을 하고 싶어져야 되고요. 이 조건을 사용하려면은 이것과 평행한 선을 그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어주시는 겁니다. 그럼 이가 이제 두 가지 역할을 한다고요.
삼각형 안에서 평행선 역할을 하고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1대 3. 그죠? 그리고 모래시계에서 한변 역할을 합니다. 근데 여기가 3이잖아. 그래서 빨간색은 3대 1. 네. 이건 이제 좀 평행선을 안쪽으로 보조선을 긋는 것은 실전에서는 이렇게 이용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깥쪽으로 하는 것은 뭐 다양한 상황이 있겠지만 저는 일단은 생각나면서 이걸 해볼게요. 이렇게 중선이 3개 다 있으면은 그 중점을 연결해서 삼각형을 만듭니다. 근데 이제 저는 여기 무게중심에 대해서 2대 1만 기억할 게 아니고 이 3대 1대 2를 기억했으면 좋겠거든요. 네. 뭐 이건 결론적으로 그 중점 연결 삼각형에서 이 점은 여전히 무게중심된 걸 알 수 있어요. 2대 1이니까. 그죠? 네. 근데 그걸 방금 이렇게 여기가 묵시되게 보면은 여기가 1대 1이에요. 그죠? 네. 여기가 묵시되게 하면 여기가 2대 1이 된 걸 확인했어요. 그죠? 여기는 2등분, 여기 3등분이니까 6등분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네. 파란색은 3배를 해야겠죠. 주황색은 2배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은 2, 3 그리고 얘가 나머지 1 이렇게 되겠죠. 3 빼기 2 또는 3 빼기 3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콜라보가 되면 이렇게 두 개가 콜라보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거기에 이 삼각지 이렇게 그어봅시다. 그리고 여기는 선생님이 이쪽으로 뒤집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네, 이게 무게중심 기준으로 그 삼각형의 영역을 나눌 수 있는 그냥 최대치를 표현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 모든 비율을 표현할 수 있으면은 네, 무게중심 뭐 더 이상 두려울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해볼게요. 자, 당연히 무게중심 라인은 2대 1 지점입니다. 여기는 당연히 중점 지점이겠죠. 중선이 꽂히고 있는 지점인 거니까 여기는 1대 1 지점이에요. 오케이? 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두 분을 볼 건데 내가 여기가 3대 1대 2인 건 이미 알고 있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여기 넓이가 3대 1이 됩니다. 그죠? 여기 넓이는 1대 2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쪽 넓이는 여기도 2대 1일 테니까. 그죠? 네. 그럼 여긴 또 4등분, 여기 3등분이잖아요. 근데 그게 만족스럽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뭘 하냐면 여기 넓이 똑같은 거 알거든요. 지금 여기 3대 1 되는 거하고 2대 1 되는 거 넓이가 똑같은 삼각형이에요. 그걸 통일시키고 싶어. 3대 1이면 더하면 4고 2대 1이면 더하면 3이니까 4와 3의 최소공간수는 11로 통일시키자면 자 여기는 3을 곱해서 9와 3으로 이렇게 쓰겠습니다. 여기 2대니까 4를 곱해서 여기는 8과 4로 하겠습니다. 이제 비율이 그대로 이제 맞아 떨어지게 됩니다. 12, 12 똑같잖아요. 그죠? 당연히 9와 3이겠죠. 여기 4가 될 테고요. 네, 이건 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를 구하고 싶은데요. 여기는 뭐 다양한 방식이 있겠지만 그냥 2대1로 해보겠습니다. 2대1이니까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 이 2대1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는 이렇게 세 개가 다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12, 12, 12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자 아니면은 이렇게 3대 12가 여기가 1대2이기 때문에 넓이는 1대4다 이렇게 오셔도 괜찮습니다. 정말 취향껏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럼 이제 여기는 어떻게 하느냐?
라고 한다면 이곳의 넓이의 합이 20인 건 그냥 알 것 같아. 그죠? 이게 이렇게 가려져 있으면 8과 10이었을 테니까. 네. 근데 여기를 하는 것은 저럼 이제 일단은 삼각형을 이렇게가 세 개가 꼭지점인 걸 볼 것 같아요. 그럼 여기가 밑변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밑변이 2대1로 끊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2고 여기가 1이어야 돼요. 근데 이거 다 더하면 얼마냐면 16이에요. 16하고 2대1이면 여기가 8 됩니다. 네. 여기가 나머지 10이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도 2대1이니까 여기가 지금 24니까 10이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이건 영상을 올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뭐 나중에 필요할 때 한 번씩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달모에서 생각하시는 모든 내용을 그냥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좋습니다. 뭐 근데 무기중심은 여기까지 했다고 합시다. 그럼 이제 평행선 달모는 뭐가 있느냐? 일단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그 삼각형이 있죠. 네, 평행하면 말하자면 여기 이것 대 이것이 이것 대 이것과 같다. 그게 나오게 되죠. 그게 여기하고 같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같은 색깔끼리 비율이 같은 거죠. 근데 이제 이 아랫변은 주황색과 빨간색의 비율인 것만 잊지 마시면 됩니다. 파란색하고는 연결시킬 수 없는 부분이에요. 네. 거기에서 이제 이게 A, B, C, D이라고 한다면 이 주황색 삼각형을 위로 올릴 건데 회전시키면서 올릴 거예요. 회전시키면서 올리면은 어떻게 올라가게 되냐면 그림이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D가 여기, E가 여기. 자, 그러면은 A, B와 A, C는 여전히 여기 이렇게 쓰입니다. 이제 이것 대 이것 대 이거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파란색은 DB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이게 파란색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것 대 이것 대 이것도 되지만 이것 대 이거 전체는 이것 대 이거 전체 이렇게 또 되고 뭐 전체 대 여기는 전체 여기 이렇게도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밑변은 네 파란색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 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뭐 저게 기본이고요. 네, 거기서 삼각형을 좀 벗어나면 이제 좀 다른 얘기를 할 수 있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어쩌면 얘기가 이렇게 좀 떨어져서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이런 얘기 하고 싶은 게 여기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이 선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제 여기와 여기에 대한 얘기도 할 수 있겠지만 이 교점 있잖아요. 여기도 좋은 기준점이 된다. 여기 평행선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해버리세요. 거기 기준도 비율은 똑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에 그냥 눈에 보이는 평행선만이 기준점이 아니고 교점이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 건 모래시계 같이 네, 그런 것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그렇다면 이제 이게 이제 어떻게 발전하는지 좀 보여드리자면 보시면 사다리꼴 문제로 발전합니다. 사다리꼴 문제. 이제 사다리꼴 문제를 얘기를 해볼게요. 사다리꼴 문제에서는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이
위에 길을 주고 여길 물어보는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여기가 6이고 여기가 9라고 합시다. 네. 그럼 여기는 얼마일까요? 이 길이는? 네. 그런 식의 질문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해결할까? 라고 했을 때 저것도 풀이법에 한 4개 나올 것 같습니다. 그걸 한번 얘기해볼게요. 자, 그래서 저걸 몇 개 그려놓겠습니다. 아, 여기를 주면 안 되는구나. 여기를 주면 되나? 여기가 몇 대 몇인지 줘야죠, 그죠? 그걸 줘야지만 먼저 풀립니다, 생각해보니까. 네. 그걸 줘야지 먼저 풀리네요. 저는 삼각형, 평행선, 그래서 사대꼴을 배제한다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일단은 삼각형을 요구하는 겁니다. 삼각형을. 기준은 늘 삼각형인 것 같아요. 잘못 들어오겠지만 결국은 삼각형 가지고 다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평행선도 이렇게 밀어붙여서 삼각형으로 표현하는 거 보면 또는 보조선을 그어서 삼각형하는 거 보면 그래서 첫 번째는 이 방식입니다. 맞으면 비상교과서 방식이라고 봐야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2대 3이 되고요. 여기는 1대 3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는 2대 3이니까 6이죠? 여기 1대 3이니까 2가 되겠죠? 그래서 8이 나옵니다. 이런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이 선을 밀어붙이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 이제 신사고 방식이라고 봐야죠. 666 평행선을 그려서. 그럼 이제 여기만 보면 됩니다. 그럼 여기가 이제 남은 3인데 여기가 이제 2대 3이니까 얘가 2가 되겠죠. 그래서 8이 됩니다. 삼각형 나오는 방식, 그 다음에 사각형과 삼각형 나오는 방식이 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방법은 이겁니다. 사다리꼴은 말 그대로 사다리 형태여서 6, 7, 8, 9 이렇게 해서 만든 걸 저는 제일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그 시소, 내분점 방식이 있습니다. 2대1 내분점, 6과 9의 2대1 내분점. 내분점 공식을 그냥 씁니다. 내분점 공식 기억하죠? 2대1이면은 거꾸로 크로스해서 곱하죠. 그죠? 여기에 9 곱하고 여기다 6 곱합니다. 그럼 3분의 18 더하기 6이니까 24죠. 그죠? 네,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사다리꼴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응용이 되냐면 6과 9인데 대각선을 긋습니다. 그리고 거기 교점에다가 평행선을 긋습니다. 그래서 이거 길을 물어봅니다. 이거 길을,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교점이 어떤 의미를 갖게 된다는 거죠. 이건 이제 옆에 비율을 안 줘도 됩니다. 그 차이점 알겠습니까? 이거 모래시계 때문에 옆에 비율을 그냥 알게 됩니다. 여기가 2대 3이기 때문에 여기가 2대 3인 것을 그냥 끄집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6과 9를 가지고 2대 3을 만들 때는 제가 바보짓을 했군요. 11로 합시다. 그럼 6대 11 되겠군요. 적절한 숫자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2대 3인데 5 차이 나는 수를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5의 배수를 가지고 만들어야겠군요. 10과 10으로 하겠습니다. 만족스럽습니다. 네. 그거는 네. 그럼 이제 여기를 구하는 방식은 그냥 삼각형을 이렇게 15가 밑배인 걸로 보면은 15의 5분의 2 15의 5분의 2면 6이죠.
그래서 66해서 12 할 수도 있고요. 삼각형을 윗변이 10이게 거꾸로 보면 5 대 3이 됩니다. 그죠? 5 대 3이어도 6이죠. 10의 5분의 3이니까 그 역시 66해서 12가 됩니다. 네. 어쨌든 그런 식이에요. 또는 10, 11, 12, 13, 14 예. 사다리 형태 그렇게 해도 12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여러분들이 이걸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가 10이고 여기가 10은 네, 지금은 이 길이 구하라고 했는데 이 길이 구하라고 합니다. 이것도 꽤 많이 나온 상황이거든요. 평행하게. 그래서 그럼 여러분 이제 이게 이쪽이 없는 상태에서 넘어졌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사실 사다리꼴 대각선의 교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역시 여기가 2대 3이 되는 거고 15 입장에서 봐도 되고 10 입장에서 봐도 됩니다. 네. 근데 이건 공식화 시켜서 좀 기억해도 좋을 것 같아요. 두 개 더한 부분에 두 개 곱한 겁니다. 25분의 150 그렇게 해도 6이 나옵니다. 네. 이제 뭐 오늘 간단하게 얘기하고 나중에 이제 그런 문제들 만났을 때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근데 삼각형에서 평행선에서 사다리꼴에서 네, 이런 식으로 발전하는 것을 한번 보여주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하고 넓이를 풀려고 하면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 그 사다리꼴은 이 두 넓이가 항상 같습니다. 왜냐면 얘가 공통이고 삼각형 넓이가 똑같으니까. 네. 근데 여기가 뭐 A 대 B잖아요. 그러면은 넓이의 B가 여기는 넓이 B니까 A제곱 대 B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모래시계가 A 대 B이기 때문에 A 대 B 하면은 여기다가 A분의 B를 곱하면 얘가 AB가 나오게 됩니다. 이 모델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된다고. 거기서 아까 어떤 얘기를 한 거냐면 이제 이 길이가 A 더하기 B분의 AB다 그 얘기를 한 거고요. 저는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네. 자, 오케이. 그러면은 많은 얘기를 한 거 같네요. 근데 꽤 잘 나오는 문제인데 아직 얘기 안 한 게 딱 두 개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각의 이등분선입니다. 그냥 얘기를 마무리 해볼게요. 근데 각의 이등분선 가지고서 전부 다 평행선 닮고 있는 내용이에요. 제가 왜 평행선 닮음이 중요하다고 한지 알겠어요? 네. 나머지는 좀 뻔합니다. 질문 형태가.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내각의 이등분선. 그 다음에 둔각삼각형에서 연장선 일컷선 여기가 아니구나. 여기 연장선 이쪽 외곽 여기 이등분선. 얘가 둔각이었지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아까 위로 올라가 버려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다시 연습해 보겠습니다. 여기다요. 일단 공식을 확인하자면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왼쪽 대 오른쪽은 왼쪽 대 오른쪽이다. 수학쌤은 또 공식이라고 부르는 그 공식이 나오게 됩니다.
다음에 이때는 바깥쪽 대 안쪽은 바깥쪽 대 안쪽. 이건 나이키 공시하고 부르는 편입니다. 나이키 마크하고 비슷하게 생겨서. 일단 외워서 쓰면 되는데 의외로 이것의 증명법, 원리를 알고 있으면 그걸 다룬 방식과 비슷한 방식으로 접근하는 어려운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닮은 얘기 그럼 끝납니다. 저거 증명법은 저는 3개 알고요. 이거 증명법은 저는 2개 합니다. 그걸 얘기하겠습니다. 일단 이거 증명법으로 어떻게 할 거냐면 보조선을 잘 그어야 됩니다. 여기하고 평행하게 보조선을 긋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그냥 이어줄 겁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여기하고 두미각, 여기하고 억각 이렇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등변 상황이 발생해요. 그래서 삼각형을 이제 이렇게 보면 아까 했던 여기 대 여기는 여기 대 여기 왜 이러는지 알겠죠? 근데 이걸 이쪽으로 그냥 집어넣으면 분이 어렵죠. 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여기하고 평행하게 여기서 선을 그을 겁니다. 그리고 이걸 이어줄 거예요. 그러면은 모래시계가 나와서 여기 대 여기는 여기 대 여기, 그죠? 네. 그런데 여기가 억각, 그래서 이등변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쪽으로 표현되는 것뿐이죠. 방금 보조선 긋는 게 보면은 쉬워 보여도 이제 모르는 상태에서 그으려고 하면 되게 희한한 보조선이에요. 어떤 점에서 출발하는 평행선이야. 어떤 점과 점이 있는 선이 아니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거는 한 번에 이해되는지 보세요. 여기 그냥 연장선을 긋습니다. 연장선을 긋고 여기서 수선을 봐야 됩니다. 여기가 직각이에요. 여기서 수선을 봐야 됩니다. 여기가 직각이에요. 오케이? 그럼 이제 이 두 삼각형 닮은 삼각형입니다. 동글뱅이 직각, 동글뱅이 직각. 그래서 이것 대 이건 이것 대 이게 되죠. 근데 이렇게 두 개도 닮습니다. 여기 막국지각 때문에 직각과 막국지각. 그래서 빨간색 대 빨간색, 높이 대 빗변은 높이 대 빗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가 연결시켜줘서 이렇게 성립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얘는 어떻게 하느냐? 사실 이걸 수능에 처음 듣는 건 아니죠. 네. 근데 제가 어떻게 하자고 물어보면 또 대답 없이 그냥 친구들이 흐를까봐 제가 그냥 막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기대감을 가지고 물어볼까? 얘 어떻게 증명하죠? 어디서 어떻게 평행선? C에서 AD의 평행하게 맞습니다. 이렇게 평행선을 두는 거예요. 그럼 이제 준비가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여기가 억각이고요. 이렇게가 동각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을 이쪽으로 좀 밀어붙인 느낌이다. 이렇게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삼각형을 또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 여기 대 주황색은 여기 대 여기가 됩니다. 근데 그 주황색을 여기로 좀 쓰는 것 뿐입니다. 그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머지 하나는 여기 길이가 공통이고 각이 같기 때문에 이 점을 떼서 펼치면은 일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정확히 이게 접힌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렇게.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각이 똑같겠죠?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은 일로 가는 거고요. 이 부분은 일로 갑니다. 그죠? 왼쪽 대 오른쪽은 왼쪽 대 오른쪽.